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멸공 또 멸공.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이 화제인데요.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일 숙취 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문장 끝에 멸공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엔 젓갈 사진과 함께 새해 첫 젓갈, 멸공이라고 썼고요. 그런데 이 글이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인스타 측은 폭력과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강력 항의했고요. 논란이 확산되자 인스타그램은 어제 오후 게시글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또 마음대로 복구를 한 건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인스타그램 측이 밝힌 사유는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게시물을 재검토한 이후 복구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게시물 2개가 모두 삭제된 데다 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삭제 요청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만 5만 건 이상으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부가 남발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 업체 측에서 봤을 때 이게 별로 지울 만한 게 아닌데 저쪽 정부에서 저렇게 요청을 하네라고 본 게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또 정 부회장은 오늘 검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서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공이든 뭐든 개인의 생각인데 그거를 검열에 가까운 저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세 불장난, 5살짜리 아이가 불장난한 겁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사망했죠. 이 사건의 원인이 5살 어린이의 불장난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검찰의 수색영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린이가 라이터를 갖고 놀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이면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에 흡연자 4명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어서 소방당국은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는 2017년 뉴욕의 아파트에서 13명이 숨진 이후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연초부터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미 국무장관 얘기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바로 그 폼페이오인데요. 네. 올해로 58살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6개월 동안 40kg을 감량했다고 밝혔습니다. 딴 사람 같아요. 네, 폼페이오는 지난해 6월 몸무게가 130kg을 넘어가서 부인에게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지하실에 유산소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일주일에 5번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이게 확 감량을 한 겁니다. 원래부터 몸집이 좀 큰 편이었습니까? 네, 젊었을 적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감량에 성공한 지금 모습은 12년 전 캔자스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당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날씬한 체격이었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 살이 쪘다고 폼페이오는 설명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저희 세계 지식 포럼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수척해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이는 거는 둘째치고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옳겠죠. 다음은 양떼 주사기. 무슨 말입니까? 독일의 한 운동가가 700마리의 양으로 거대한 코로나 백신 주사기 모양을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며 기획한 겁니다. 주사기 모양으로 양을 배치하는 데는 빵이 활용됐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빵 조각을 따라 양들이 움직여 모양을 만들자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100m 길이 양 모양 주사기를 촬영했습니다. 귀엽긴 한데 왜 하필이면 양입니까? 네, 이 캠페인의 기획자 한스페터 에졸드는 양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논리나 말보다는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 질병예방통치센터에 의하면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동성부부 건보 자격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사실혼입니다.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소성욱 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2020년 10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기본 요소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혼인 제도란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뭐 국회로 공을 넘긴 건데 오늘 소송을 낸 그 원고 측 입장 혹시 나왔습니까? 네, 소상옥 씨는 재판부가 결국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 데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항소를 하게 될 거고요. 세상은 변할 거니까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래서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소 씨의 배우자 김용민 씨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받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혼 관계도 이렇게 보험 혜택을 주는데 이분들은 이제 동성이라서 예외가 됐다 이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